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록 국내에선 아직 잡음이 많지만 현대기아차가 최근 해외에서 긍정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텔루라이드 덕에 연간 생산량을 기존 6만 대에서 10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량은 없는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역으로 경매가 이뤄질 정도라고 하죠. 기아차가 텔루라이드로 활약을 하는 동안 현대차는 일본차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불매운동 열기가 여전한 한국 소비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토요타를 꺾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베트남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베트남 합작사인 현대탕콩은 지난 1분기 동안 총 15,362대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가 감소한 수치지만 전월보다 17% 많은 수치이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결과 현대차는 베트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르게 말하자면 경쟁사인 토요타를 이긴 것이기도 합니다. 토요타는 지난 한 달 동안 5,134대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판매량은 오히려 44%나 감소했습니다. 1분기 전체를 보면 지난해보다 28% 감소하는 등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토요타를 이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정의선 부회장 체제에 대한 재평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정의선 부회장의 주도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입니다. 베트남 현지 탄콩그룹과 세운 반제품 조립 공장 생산 규모를 6만 대에서 10만 대로 증설하기로 했고,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브랜드의 힘을 강화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 대 규모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는 등 동남아 최초의 완성차 공장 건설에도 나섰습니다. 즉, 동남아 시장 곳곳에 침투한 일본차를 잡기 위해 현대차도 치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전부를 집어삼켜라,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라며 긍정적인 응원의 목소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3반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프리미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닦아놓은 지역 기반을 말하는 지반, 간판이나 지명도를 뜻하는 간반, 그리고 자금력을 뜻하는 가반. 그것은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정치 문화,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세습 정치를 말합니다. 일본의 정치인 5 중 하나는 정치명가 출신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자민당으로만 한정하면 3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따라 정계에 발을 들이고 지역구, 심지어 후원자까지 고스란히 물려받는데, 이 말은 즉 발전과 태행도 선대를 따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의 중심에 있는 총리 역시 본인의 할아버지를 닮아가려 했다고 하죠. 잘 알려진 것처럼 그의 조부는 2차 대전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섰던 평화주의자였던 그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 그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역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친부와 친조부 모두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는 평화주의자인 친가 대신 A급 전범이었던 외조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조차도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 순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일종의 결벽증이자 신조, 현실을 부정하는 일종의 결벽증 같은 그들의 행동을 비록 한두 번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마저 부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의 화학 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 원자폭탄임을 확인해 주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간 영상에서도 자주 나왔듯 당시 도쿄올림픽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치에서 진 패전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원폭 피해를 부정하는 동안만큼은 그 순간의 현실을 만족하고 안주했을 터, 그러나 그 현실 부정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는 또 한 발의 원폭이었습니다. 대물림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듯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차의 행보와 발전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만듦새가 좋지 못해서 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에서 그들이 만든 차가 안 팔리는 것은 그 브랜드는 원래 그렇다 라는 논리로 포장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정과는 다르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선 서서히 잠식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말입니다.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정치 기반을 물려받고 그들이 이끄는 문화가 사회 정신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아 결국 퇴보의 결과까지 물려받고 있는 그들의 사회.
마치 대물림이라도 받은 듯 오늘날의 그들도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가만 보고 있자니 마치 75년 전 올림픽을 위해 현실을 강하게 부정했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올림픽을 위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어딘가 모르게 그때와 너무나도 똑 닮은 과정. 그렇다면 이 과정이 가져올 그때와 닮은 결과는?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였습니다.